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실적 반토막 그리고 주총장 시끌시끌 금호석화 주가는 뚝 떨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황 부진을 겪으면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주력 제품 수요도 감소를 하면서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2분기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한 경영 승계 관련 잡음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주요 생산품인 페놀 유도체 부분의 1분기 실적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라서 급감을 했는데 2분기에도 이렇다 할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일 지난해 각광을 받았던 이 MB 라텍스 업황이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2020년도 하반기부터 증설을 추진을 했고 결국 7만 톤을 설비를 증설하면서 71만 톤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시장 점유율 35% 세계 1위로 올라섰던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으나 오히려 지금 이 상황들이 더 악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이 가격을 내리면서 이 MB 라텍스 또 생산량까지 늘리면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창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장남이 박준경 부사장이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을 했는 공시를 띄웠는데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박철환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와 분쟁에 불씨가 남아있고요. 이것은 회장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최대 주주로서 8.5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박준겸 부사장 같은 경우에 7.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분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만한 현금이 지금 현재 있지 않고 회사가 정말 계속 잘 나갔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유 지분을 끌어올렸겠지만 지금 그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을 거니까 이따가 뭐 종목 분석을 보긴 하겠지만 뭐 회장이 들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다시 주총을 열어서 뭐 회의만을 뭐 상정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뭐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은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또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문제는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우호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OCI하고 이제 지분 수합을 좀 하면서 우리한테 표를 투표할 수 있도록 이 부사장이 이미 좀 딜을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있고, 자, 고유가에 따른 원가 부담이 현재 존재합니다. 석유화 기업의 전반적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나프타의 2분기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6% 증가한 톤당 88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4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이 절반 이하로 깎이는 게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제조 원가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원유가 현재 기준에서 100달러 이하로 내려오고 있고 차츰차츰 안정화를 찾고 있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 석유라는 게 달마다 사서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레깅 효과가 좀 발생을 하죠. 좀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까지는 좀 타격을 좀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다시 한번 보고서로 정리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입니다. 자, 18만 5천원으로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자, 우선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시면 2조 2천억 원, 그 다음에 2,898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하회하는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고 있고 BD라고 불리는 부타디엔 가격은 2분기 평균 가격이 약 톤당 달러 1,400을 기록을 하면서 1분기보다 한 40% 정도 급격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SBR 같은 경우에도 1분기 평균 가격 대비해서 소폭 상향을 하면서 수익성을 방어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 라텍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수출 평균에서 2분기로 평균이 소폭 올라갔는데 가격 전가가 좀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페놀 같은 경우 이 PC의 상대적 둔화 속에서 1분기 평균 약 2,276달러에서 2,050달러로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좋지 않고 또 에너지 사업 부분도 2분기 유지보수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폭이 제한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건 최근에 라텍스 가격이 약세가 좀 주춤하고 있다. 물론 언제든지 다시 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의 헬스 서플라이 기업 같은 경우 430억 개의 니틀리 글러브를 증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PPE라고 불리는 보호장구 확보에 대한 가격의 추가 하락을 좀 제한할 요소라고 좀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지금 급등을 하면서 4차 접종도 전 국민에게 지금 대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들도 뉴스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금호석유나 예타, 코로나 수혜주로 알려져 있던 종목들은 이번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에게는 주가 반등의 기대감으로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얘기이지 않나 싶지만, 사실은 좀 코로나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좀 다른 쪽의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를 해서 좀 이런 악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는 악재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석유화학입니다. 자,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만 보면 되니까, 자, 주가가 지금 거래량 3만 주 정도, 일봉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하루에 8%씩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실 때도 최고치 24만원에서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최고치 거의 30만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10만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바닥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닥세가 어디까지 올지는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자, 시가총액 3조 되는 코스피 회사고요. 최근에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외국인도 요날 8% 떨어질 때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자, 악재들이 있고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좀 반등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뭐 이 이외에 나머지 뉴스는 뭐 별걸 없는 것 같고요.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폭이 많이 떨어질 거고, 이것은 3분기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분기도 그렇게 실적이 좋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회복세가 일어날 것으로도 판단은 좀 됩니다. 그리고 PR이 좀 말도 안 되게 적어지고요. 지금 역사석 그 PR 벤더에 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고르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ROE라든가 영업이익률이, 순이익률이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에서 상승할 회사들을 좀 골라야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어쨌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고배당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또한 고배당을 유지를 한다면, 그러면은 좀 그나마 올해는 수익성은 어차피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본다면 배당 수익이라도 올려서 그걸 다시 재투자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힘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분 투자를 한 이제 OCI까지 한 번만 볼까요? 지금 OCI도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14만 6천 원까지 제가 바라봤던 이 가격대인데 참 일찍 팔아서 좀 아쉽고, 지금 다른 주들이 물려 있는 게 좀 너무 아쉬운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2조 넘는 회사이고 코스피 100위입니다. 좀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자,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대낙폭이라고 좀 하고요. 어쨌든 실적 강세가 이어지는 회사이다 보니까 실적 그 발표 이후로 다시 재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PR 낮고요. 물론 배당금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히려 투자를 한다면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왜 실적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미국의 BBB 법안이 통과가 되고, 또 그 세그마 법안도 통과가 된다면 이 OCI에게 긍정적인 바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약세장에서는 이벤트가 확정이 되어 있고 통과만 된다면 반등할 수 있는, 그리고 수혜가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네,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